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3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Switch on your chick, that's on bitch code. Catch a trick, fry him up in that Crisco. Fuck the grid, I'ma dip to a flip phone. On the splits, every lick is a shitload. Throw a fit, blow a kiss, I'm in bitch mode. Got some ice on my nips, on my tits cold. Calling all the pretty girls in your zip code. I need all my skinny bitches and my thick hoes. Form a line. Bad bitches, every city in my tribe. Look behind. Booty dominate the world, peaches ripe. Check my baby G-Shock, said it's time. All my thoughts linked up, multiplying, no divide. Dropping hit after hit, never miss, it's a crime. But my karma stay lit, Buddha sit by my side. Put the work in, practicing and learning. Only truth when I spit, write a fucking sermon. Even shoot all my flicks, cut it like a surgeon. Said he been rehearsing, pulling back the curtain. I'ma put on the show, I'ma wild out some more. YG wanna sense of me, I'ma still be a all my ladies know they can't take the shine, they can't take the glow. Tell these boys that... 오랜만에 X3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이 BMW X3 BMW의 중형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MW에서는 SUV라고 표현을 안 하고 SAV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이렇게 좀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 1세대 구성을 확인해 보면 이 83 코드명으로 2003년도에 1세대가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X3 모델 2017년에 출시한 3세대 모델입니다. 3세대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현재 지금 판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4세대 X3 모델 이 스파이샷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밀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공식 출시 이런 게 거의 나온 게 아예 없답니다. 뭐 어떤 기사에는 뭐 2024년에 출시한다 라고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게 이렇게 나온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X3 모델 시승 많이 했어요. LCI 이전 버전과 이후 버전 이렇게 해서 시승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2021년 하반기였을 겁니다. LCI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X3 20i 트림이랑 X3M 컴페티션 모델을 시승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LCI 이후 버전으로 보면 전기차 모델이죠. iX3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쿠페형 라인인 X4 모델까지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트림을 이제 처음 시승하는 트림이죠. X3 X드라이브 20D M 스포츠 프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X3 판매 트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BMW 모델이 상세 트림까지 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엔진 트림만 봤을 때 크게 6가지의 모델 구성으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L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적용된 20i와 20D 트림, 그리고 2.0L 가솔린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가 이제 조합이 된 302 트림, 그리고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된 M40i와 X3M 컴페티션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74kW급 전기 모터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 버전이죠. iX3.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이제 크게 보면 6가지의 모델 트림으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30D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30D 트림은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현재 X3 작년 판매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X3 모델 약 6,54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판매량은 BMW 모델 전체 라인업 중에서
탑3에 적용되는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위가 5 시리즈고 2위가 X5, 3위가 X3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세 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i 트림이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약 4,9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20D 트림 같은 경우는 약 500대가 판매가 되었고, 구성으로 보면 세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판매량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BMW 시승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치열한 프리미엄 독일 3사 경쟁 차종들과 판매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X3의 판매량이 높죠. 그 뒤를 이제 벤츠 GLC, 그리고 그 다음이 아우디 Q5 판매량이 따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츠 GLC랑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약 2,000대 가까이 판매량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X3 판매량 요 동급 경쟁 차량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정식 모델명으로 보면 X3, X드라이브 20D M 스포츠 프로 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 7,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트림만 다른 20i 트림과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약 360만 원 정도의 이제 공식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D 트림이 조금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위 이제 30E 트림과 비교를 해보면 약 86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상위에 위치한 X3M 컴페티션 모델과는 약 4,3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의외인 건 예전에 시승했던 iX3랑 공식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60만 원이 더 쌉니다. iX3가. 그래서 전기차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 게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2.0L 직렬 4기통 트윈 파워 터보 디젤 엔진, 여기에 변속기 스텝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s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수치를 기초로 제로백은 8.0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13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0i 트레인과 직접적인 파워트레인 구성을 비교를 해보면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약 6마력, 최대 토크는 11kg/m의 이 스펙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수치 차이로 인해서 제로백에서도 조금의 이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작년이 아니군요. 2년 전에 시승했을 때 이 느낌으로만 보면 20i와 20D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성능 부분 쪽에서는 20D 트림이 조금 더 낫습니다. 20i는 거의 컴포트한 느낌,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좀 주로 이 파워트레인에서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20i 트림 저희 평범한 실험실에서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늘 20D 트림이 그 수치를 깰 수 있을지도 살짝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9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12.2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X3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알루미늄 롬비클 인테리어, 센사텍 대시보드,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가 적용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트림 자체가 20D 트림에서 가장 상위
프로 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롬비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 트림들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블랙 하이글로스 인테리어가 적용되는 이 구성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 하이글로스는 이제 전형적인 하이글로시 패널, 블랙 색상의 하이글로시 패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롬비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쪽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센터 터널 라인 쪽에는 하이글로시 패널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인테리어 트림을 별도로 적용해 주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하이글로시 패널 계열 자체가 깨끗하면은 광이 좀 나는 타입이라 조금 이제 샤이니한 느낌이 좀 나는데 이게 오염에 좀 취약한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도 좀 다른 걸로 적용해 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 전반적인 이 구성만 보면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 중에서 M550i보다는 M850i의 이 인테리어 구성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 여기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에어컨이랑 이쪽 미디어 이쪽 포트 이 구성들이 M850i랑 똑같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 같이 보시면 사이즈 똑같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나기로는 LCI 이전 세대에는 10.25인치가 적용됐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LCI 버전을 내면서 이제 사이즈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좀 이제 커진 거죠. 기본적인 이 스타일은 제가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동일한 구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똑같아요. 예. 컴포트와 에코,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거의 계기판 테마를 바꿀 수 있는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드별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 시승했던 모델이랑 좀 다른 거는 어댑티브라는 모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3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계기판은 이 스티어링 휠 쪽 이쪽 좌측 칼럼에 BC라는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계기판 내부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이 계기판 구성을 좀 바꿀 수가 있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계기판 상단에는 HUD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쪽은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전형적인 7세대 OS 디스플레이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내비게이션도 물론 제공을 하고요. 여기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구성이에요. 뭐 메뉴 구성 자체는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 시승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없는, 그냥 설명 안 했던 부분, 그냥 설명 안 했던 부분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주행 정보 쪽에는 주행 데이터, 스포츠 디스플레이, X뷰, 에너지 이동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행 스타일 분석은 에코 프로 모드에서만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데이터에서는 이제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출고 후 여기도 이제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2218km를 주행한 거의 신차네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봤던 구성이죠. 그리고 차량 상태는 기본적인 메인터넌스 관련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게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들은 이제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에드블루 자체가 없었죠. 네, 오늘 차량은 20D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에드블루 상태까지 이쪽에서 차량 상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란, 이제 차량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설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설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단위, 음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세팅을 해놨네요. 초기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X3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하이파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기존의 BMW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하이파이는 그냥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고음 저음 밸런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스피커 시스템을 안 들어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게 약간 제가 예전에 소유했던 BMW 모델도 하이파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좀 들었었는데, 사인도가 이렇게 풍부하게 들리는 타입은 아니고 정말 기본 사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이퀄라이저 시스템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적인 메뉴가 곳곳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모바일 기기 쪽에 들어가셔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를 기기를 이제 연결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구성은 지난번 모델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주행 모드입니다. 일단 현재 모델 총 3개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와 에코 프로는 인디비주얼 메뉴 구성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댐핑, 스티어링 휠, 엔진, 그리고 변속기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현재 이 모델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댐핑까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이랑 다른 부분은 엔진과 변속기는 스포츠 플러스도 지난번에는 설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구성까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와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의 메뉴로 댐핑과 스티어링, 엔진, 변속기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조명, 뭐 이쪽에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한 거를 그냥 다 편집해서 날렸는데, 그냥 방향지시 전멸, 그리고 뭐 주간 주행 등, 그리고 편의성에 보면 환영 인사, 웰컴 세레모니죠.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안 건드리실 거예요. 거의 별도로 설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본적인 ADAS 시스템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시승하고 있는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그리고 주차 어시스턴트 스탠다드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지금 네이밍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주차 어시스턴트, 파킹 어시스턴트 스탠다드라는 거는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만 제공을 해주고요. 요 주위로 이제 센서로도 이제 감지를 해주는 이런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및 경고 들어가 볼까요?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차선 이탈, 차선 변경, 똑같은 메뉴 구성이죠. 차선 이탈과 차선 변경은 조향 간섭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도 보조 장치를 통해서 속도 제한 속도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주차 관련 ADAS 시스템 빼고는 프로페셔널이라 거의 최상위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 쪽만 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피드백도 제공을 해줍니다. 진동, 그리고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운전자를 하여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구성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만 좀 제공을 해주면 완벽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시승차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는 계기판,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좀 특징은, 제가 전에 시승했던 M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까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메뉴 구성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 쪽에서 좀 전에 계기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계기판 내부에 정보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이 메뉴 구성을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컨트롤 디스플레이는 메뉴가 똑같죠. 이건 뭐 크게 구성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단순히 밝기랑 디스플레이 끄기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어, 차량 엑서스,
이쪽에서는 우선 트렁크 리드를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총 5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비터치 동작을 통해서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을 움직여 열기, 그리고 발을 움직여서 닫기, 이런 메뉴 구성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액세스, 이것도 들어와 있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차량을 금방 받아가지고 아직 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소리가 날지 안 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접금 시 잠금 해제,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 잠금, 이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해 놓으면 키만 그냥 소지를 하시고 이동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멀어지면 잠기고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오픈이 되는 이런 구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키 버튼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 잠그기, 출발 시 잠금, 주행 종료 후 잠금 해제, 그리고 이쪽에 루프 자동 닫힘까지 있고 이쪽에서 잠금 시 미러 접힘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 구성은 좋죠. 그리고 실내 조명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촬영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본적인 색상은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 그러니까 7세대 OS 모델에 적용된 구성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동, 주황, 흰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메뉴 구성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이제 보이실 건데 도어 트림부랑 대시보드 아래쪽,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앰비언트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난방 컴포트 기능, 이쪽에서도 그게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공기 온도 있네요. 네. 히터 환기 쪽 들어가시면 온도 조절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정된 온도를 따뜻한 바람 혹은 차가운 바람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편해요. 히터 저것도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시트 히터 분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히터를 작동을 했을 때 등 쪽 혹은 엉덩이 쪽, 방석 쪽에 이제 히터 강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있으면 참 편하죠. 그리고 이거 지난번 M850i랑 동일한 구성인데 이쪽 에어컨 컨트롤 쪽에는 싱크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메뉴에서 이 동기화를 클릭을 해 놓으면 이제 싱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메뉴를 찾아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라 조금은 이 싱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메뉴를 찾아 들어와야 되는 구성이라서 지난번 M550i는 이쪽에 싱크 버튼이 따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7세대 OS는 이 싱크 버튼 이쪽에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이 기본적인 메뉴 자체는 저희가 M 퍼포먼스 그렇죠 모델 시승기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죠. 현재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8세대 OS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지금 보여지는 이 계기판과 어떻게 보면 이 디스플레이 구성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번 퍼포먼스 모델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는 7세대 OS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메뉴 구성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찾아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세대 OS는 메뉴 구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렇게 좀 약간의 이제 생소하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죠. 찾아가기 좀 복잡하긴 한데 현재 이 7세대 OS 구성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다이얼과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지난번 M550i랑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헤드라이트 구성을 보니까 후방에만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도어 트림, 운전석 같은 경우는 중앙 제어 락 장치와 메모리 구성을 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승석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운전석만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 제어 락 장치도 이쪽에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동승석에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특별한 구성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좌우에 유리를 오픈할 수 있는 레버랑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M 스포트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M 스포트 트림에 적용되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열선 그리고 패드 시프트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틸트 텔레스코픽 같은 경우는 전동 타입 아닙니다. 수동 타입으로 이쪽에 하단에 레버를 제껴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BMW 항상 설명드리지만 수동이든 전동이든 이 틸트와 텔레스코픽 조작 범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 림 두께도 상당히 두툼한 편입니다. 그립감 괜찮고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ADAS는 설명했지만 스티어링의 좌측 라인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 구성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버네스카 가죽 시트가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 스포츠 프로 트림인데 이 X3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시트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모카 색상에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블랙 색상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2개의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동 방식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급이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X5부터는 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X3와 X4 이쪽 트림으로 내려오면 이 조정 범위가 살짝은 제한적인 게 느껴져요. 구성에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각도, 이렇게 전체 각도랑 상하 높이 그리고 앞뒤 전후 이렇게까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지지대까지는 있는데 이 허리 사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감싸주는 이 서포트는 별도로 조정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솟아있는 디자인 구성이기는 한데 이게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 몸을 그렇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구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 서포트는 있습니다. 다행이죠. 사이 서포트는 수동 방식으로 이쪽 하단에 레버를 제끼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착자감, 제가 M 퍼포먼스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잠시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20D M 스포츠 프로 X3 모델을 오늘 시승 계획을 잡은 건데, 그거를 시승하고 이 차량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드는 시트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지난번 M850i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차량처럼 완벽한 탄탄함보다는 이 적당히 탄탄함이 좀 묻어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트가 컴포트와 스포츠, 그러니까 탄탄함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탄탄한 느낌이 좀 주로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구성이면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컴포트하면 장시간 운전하면 좀 피로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탄탄함이 좀 묻어 있어서 드라이빙을 좀 끌어냈을 때도 어느 정도 조금은 수긍이 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트에는 뭐 잠시 후에 에어컨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열에는 열선 통풍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요. 2열은 열선만 제공이 되는 이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센터 페시어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는 설명을 드렸고 에어컨 이쪽을 한번 볼까요? 현재 M 스포츠 프로 트림 같은 경우는 3존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은 좌우 독립으로 이 에어컨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2열은 통합 컨트롤러가 위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물리 버튼으로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리 버튼을 좀 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구성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하단 쪽에는 미디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8세대로 가면 사라지는 구성이긴 합니다. 이게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뭐 많이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볼륨 키를 거의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건 예전 차량들부터 있었던 건데 이 버튼이 터치입니다. 요 키가 터치입니다. 터치까지 제공을 하고 이쪽에서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이제 센터 터널, 가장 앞단 쪽에는 스나팜 구성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스나팜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A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2개 있고 컵홀더 사이에 12V 파워 아울렛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이랑 거의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컵홀더가 대부분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변속기 라인이죠. 일단 변속기 지난번 M850i 그리고 M550i랑
전혀 다른 변속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변속기 크기만 보면 이게 M850i랑 똑같은데 M850i는 크리스탈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변속기에도 크리스탈 라인이 좀 들어가 있는, 그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짧은 이 변속 레버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 좌측 라인, 기본적인 ADAS 시스템이랑 ESC 오프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설명을 드렸고요. 드라이브 모드 하단 쪽에 이거는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죠.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죠. 계기판에 활성화됨. 비활성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까지 위치를 하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우선 이 센터 콘솔 안쪽에는 USB-C 타입의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쪽은 A, 후면 쪽은 C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구성해 주는 거 좋죠. 우리 센터 콘솔 사이즈는 차량 등급을 생각하면, 독일 차량들이란 걸 생각하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X3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이죠. 실내 옵션 구성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20i M 스포츠 트림이랑도 옵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성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20i, 20D 이렇게 엔진 트림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내 옵션은 20i M 스포츠 프로 모델이랑 같은 구성이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런 기본적인 구성만 돼도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어컨도 3존까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이런 옵션 구성이랑 스티어링, 시트 이런 거 구성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X3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현재 X3 X드라이브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더블 조인트 스트럿, 맥퍼슨 스트럿입니다. 그리고 후륜은 멀티링크가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실내 옵션 설명했을 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댐핑을 제어할 수 있는 구성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댐핑이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처럼 정말 다양한 댐핑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기 하기보다는 이 모드별로 센티 값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드에 따라서 댐핑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이런 구성이 일단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 승차감이 좋다라는 얘기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는 기본 차량들보다 승차감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 이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어떻게 보면 실내 쪽으로 좀 올려주는 특성이 있는데, 방지턱을 조금 이렇게 높은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바운싱을 한 번쯤 이렇게 허용을 해줘요. 이게 승차감적으로 조금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일단 들어가니까 승차감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 괜찮네요. 이게 완벽하게 막 어댑티브 M 서스펜션처럼 댐핑 컨트롤을 정말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이런 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능동적으로 이 피드백을 받아서 이 센서를 통해서 제어를 해준다라고 제가 공식 자료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게 확실히 이 승차감 쪽으로 좀 좋은 구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3를 사셔가지고 기본형 트림에서 난 승차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 트림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옵션 상에서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 옵션 자체가
프로 트림에만 적용되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후에 이 앞에 코너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댑티브가 들어가니까 좀 이게 한번 달려보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2.0L 디젤 엔진 BMW 모델들의 특징이 이게 가속할 때 살짝의 이제 딜레이가 좀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일정 속도, 이제 디젤 엔진이 이제 적극적으로 토크가 이제 발휘되는 시점부터 어느 속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차량을 정말 부드럽게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이 공식 자료에서는 확실하게 이 모드별로 차이점이 구분이 명확해서 어떻게 보면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좁은 승차감,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차량의 이런 세팅을 해준다 라고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급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급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 변화의 폭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구성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구성은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컴포트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살짝은 잡아주는 맛이 있기는 한데 완벽하게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처럼, 그렇죠, 이건 퍼포먼스 모델이니까 뭐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특징만 본다면 어댑티브 M 서스펜션보다는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이 들게끔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직전에 시승했던 M 퍼포먼스 모델에 적용되어 있던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MW 모델들이 기본 승차감대가 조금은 탄탄한 승차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이제 브랜드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 탄탄한 승차감을 생각을 하고 현재 구성을, 현재 이 X3에 적용되어 있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경험을 해보시면 승차감 쪽으로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BMW의 이제 차량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게 조금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 같긴 한데 변화의 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은 이거 변속기 좌측으로 밀면 S 모드 상태가 됩니다. 좀 전에는 그냥 D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전개를 한 거고요. S 모드로 바꾸면 조금 더 바뀌기는 할 거예요. 여기서 가속 이렇게 초반에 속도 영역이 조금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20i, 20D 트림 정말 시승 많이 했거든요. BMW 모델 특히나. 근데 그때의 느낌이 이제 그대로 좀 느껴지는 구성이긴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 20D 같은 경우는 20i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제 급격하게 스포츠성을 끌어내고, 뭐 BMW가 워낙 스포츠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M 스포츠 붙으면 스포츠성으로 좀 다가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워트레인 구성 수치만 보면 정말 이제 급가속을 밀어붙이면 부드럽게 이제 속도를 올려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속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약간은 좀 이게 처지는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기량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i와 20D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20D가 좀 더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20i는 조금 이제 약간은 컴포트한 느낌으로 이제 가속을 밀어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당시에 제가 시승했을 때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20D는 그래도 토크 영역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쭉 밀어주는, 차를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요 느낌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X3 오늘 시승차에 적용된 타이어만 보더라도 완벽한 스포츠성보다는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드라이 그립 쪽에는 조금 높은 그립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지금 풀악셀입니다. 가속pedal 끝까지 밟아도 올라가는 속도 영역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 이후부터는 쭉 잘 뽑아주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오늘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 평범한 실험실의 제동력은 그래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평범한 실험실 X3M 컴패터, 물론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X3는 시승할 때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금 좋았던 인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기대가 되긴 해요. 그만큼 제동력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20i나 20D 트림으로 뭔가 스포츠성 극한으로 끌어내고 이러기는 살짝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X3에서 뭐 스포츠성을 좀 더 느끼고 싶어 하시면 어떤 트림을 사야 돼? 라고 하신다면 302 트림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302는 어떻게 보면 2.0L 이제 정석적인 예전에 30i가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 30i가 없어졌죠. 30i 같은 2000cc 엔진이긴 한데 출력이 좀 높은 30i 트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302 트림까지는 가셔야 이 달리기, 주행을 했을 때 차량을 이제 끌고 나가는 이런 느낌에서는 조금 만족감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수동으로 빼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데 RPM을 좀 높게 사용하기는 합니다. 대신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 영역을 쭉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는 뭐 이 특유의 핸들링이 그래도 이 M 스포츠 트림이 들어오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핸들링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형급 SUV를 이런 식으로 핸들링까지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컴포트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져요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그거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나오는 세팅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속을 했을 때 속도 영역이 좀 높은 상태에서도 주행 안정감, 이 코너링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의 이 BMW의 이제 맛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X3 xDrive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활성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L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 속도에서 거의 이 속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컴포트한 주행 느낌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오케이. 못 넘는군요. 아직군요. 이게 직전에 M 퍼포먼스 모델을 시승을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전에 시승했던 차량이 그래서 중요해요. 너무 극과 극인 차를 가져온 것도 있죠. 일단 저 터널 구간 저희 기준으로 삼은 속도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약 9km가 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2년 전에 2년 전 아니죠, ACI 버전은 작년쯤에 테스트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차량은 또 X4 모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X4 20i 그리고 X3 20i 이렇게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랑 우선 저 터널 구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 오케이. 20i, 20D 이 BMW 모델 트림 같은 경우는 정말 무난한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나마 좀 더 20D 트림으로 주행했을 때의 느낌을 좀 더 많이, 그죠? 스포츠성을 좀 더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20D를 가시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이 중역급 SUV에다가 2.0L 디젤 엔진, 190마력 엔진으로 뭔가 이제 스포츠성을 끌어내는 거는 조금 이제 안 맞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곡선 주행 테스트 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의외로 컴포트한 성향을 가지고 그냥 무난한 속도 영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X3 모델을 보시면 조금 더 만족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모드별로, 일단 이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모드별로 차이는 있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 그러니까 BMW M 스포트 트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이 드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한 컴포트한 느낌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구성의 이 파워트림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M 퍼포먼스 모델 시승했을 때는 특히 유리 쪽에 이중 접합 유리 옵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X3는 이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1열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보시면 알겠지만 터널 지나갔을 때 외부 소음이 거의 안 들어와요. 정말 조용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가솔린 엔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부 소음 대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승객석으로 들어오는 이 특유의 이 디젤 엔진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어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스포츠성보다는 그냥 무난한 가속 성능, 그리고 조금은 컴포트 모드로 왔을 때 이 컴포트한 주행 느낌, 이렇게 일단은 X3, 20D 그리고 20i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을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이제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3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익스테리어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 하이글로스 섀도우 익스테리어 라인이 적용되면서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블랙 색상의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부분을 특징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역시나 이 그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면 라인에서도 지금 보이실 텐데 사이드 미러 캡까지 블랙 라인이 적용된 부분을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BMW 모델들은 키드니 그릴이랑 사이드 미러 캡 요거 이제 블랙 색상으로 많이 튜닝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 모델은 요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상위 M 모델까지 가면 이렇게 블랙 어두운 톤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트림에서도 이 프로 등급에서는 이런 익스테리어 라인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M 퍼포먼스 모델이랑 다른 부분이 눈에 띄죠. 바로 이 BMW 로고입니다. 기본 로고가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50주년 로고 같은 경우는 M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M 모델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램프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레이저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도 프로 트림 기본 적용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 트림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LED 라이트에 비해서 600m 정도의 가시거리까지 확보가 되는 기능적으로 좋은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모델들의 특징이죠. 이 램프 안쪽에 블루 색상의 이제 디자인 구성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상당히 멋있는 느낌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차량 색상, 정식 모델 컬러 명칭으로 보면 소피스트 그레이 색상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현재 X3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화이트, 블랙, 그리고 그레이 색상은 총 3개로 나눠지고요. 거기에 유니크한 색상으로는 블루 색상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모델들, 특히 BMW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의 외장 컬러가 적용되면 이 블랙 앤 화이트 매칭이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소피스트 그레이 색상 자체가 지난번 M550i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톤 다운이 된 어두운 톤의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 글로스 섀도우 라인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조금은 포스가 느껴지는, 이게 블랙이 색상에서만 느껴지는 약간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 디자인 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구성도 상당히 좀 이쁘게 이 익스테리어 라인이랑 좀 잘 매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의외로 이렇게 어두운 톤이 들어간 컬러랑 이 키드니 그릴이 디자인 구성에 좀 한몫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구성을 보면 전륜, 후륜 245mm의 19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으로만 보면 19인치 Y스포크 887M 디자인 휠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3 모델 같은 경우는 최소 19인치에서 최대 21인치까지 이제 트림별로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파워트레인 구성만 보면 현재 19인치 휠도 괜찮죠. 사실 이게 좀 맞는데, 익스테리어 측면에서는 휠이 아무래도 좀 크게 적용이 된 게 조금 이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 무게가 좀 더 올라가니까 중성등 부분에 좀 영향이 미치긴 한데, 현재 19인치 휠도 이 디자인 면에서도 블랙 앤 화이트, 약간은 이제 크롬 라인처럼 이제 보이실 건데, 블랙 색상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디자인도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사이드 미러 커버 같은 경우는 전면 디자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윈도우 몰딩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으로 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서 느껴졌던 이 블랙 컬러만의 이 포스가 있거든요. 그게 측면에서도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적인 면으로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색이 들어가 있으면 대비되는 색깔이 좀 들어가서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컬러 색상이 좀 어두운 톤이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눈에 좀 안 띄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처리를 해주니까 특유의 블랙 색상이 적용된 차량의 느낌이 조금 잘 전달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블랙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꾸려놓으니까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M 스포트 프로 트림에 적용되는 구성 또 하나가 있습니다. 놓칠 뻔했네요. 또 휠 안쪽에 보시면 레드 색상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프로 전용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 다른 트림에서는 온라인 에디션을 출시하면 가끔씩 저렇게 레드 색상이 들어가는 캘리퍼가 적용된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X3 같은 경우는 프로 트림에만 저렇게 레드 색상의 캘리퍼가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맞게 무난한 사이즈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BMW 모델들이 화강면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ADAS 시스템까지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입니다. 우선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열 거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한 수준의 이 정도면 사실상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렁크 공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준대형급 X5로 가면 이제 더 넓어지고 2열도 더 넓어지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죽 단위가 이제 소규모로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구성으로도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량 사이즈가 중형 사이즈급의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2열에서의 이 거주성도 충분히 무난하게 잘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트 착장 같은 경우는
착자감, 이게 탄탄함 이런 정도는 1열 시트랑 똑같은데 1열 시트랑 차이점이 있는 건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허리 쪽 좌우쪽에 이렇게 살짝 이제 서포트가 올라와 있는 타입이라서 그래도 몸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살짝은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2열 시트는 몸을 그대로 놔두는 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탄탄함과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탄탄함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이런 시트가 장거리 운행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시트의 특징이 이게 다른 차량들에서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각도를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최대로 높이면 이렇게 시트 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최대로 높이면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해요. 의외로 시트 각도가 조금 높게끔 느껴지는 구성까지 이렇게 좀 해주기 때문에 이 구성은 괜찮네요.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큰 각도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높여놨을 때 살짝은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센터 콘솔까지 이렇게 펴면 이렇게 하면 편하죠. 이러면 갈 수 있죠. 상당히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콘솔, 지난번 어떤 차량들은 여기에 그렇죠, 별도의 센터 콘솔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없습니다. 없고 이쪽 상단으로 컵홀더가 위치를 합니다. 이게 BMW도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M 퍼포먼스 모델들 시승했을 때 850i 같은 경우는 이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X3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 쓰면 이게 팔걸이 쓰기가 조금 불편한, 이게 앞쪽으로 빠지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충분히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이 좀 넉넉하게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좌우쪽에 승객이 앉아서 암레스트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살펴볼까요? 일단 현재 에어컨과 같은 경우는 X3 M 스포츠 프로 3존 타입 에어컨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이유로 2열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컨트롤러가 별도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에어컨 컨트롤러 하단 쪽에 USB 타입 C 포트로 충전 포트가 2개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X3 모델은 후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라이 좀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이 램프의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예전에 640i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3D 형체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X3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하게 좀 보이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면, 측면에도 그렇지만 블랙, 익스테리어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테일 램프 자체도 상당히 어두운 톤으로 톤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포스가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프로 트림의 이제 전체적인 이 현재 이 어두운 톤의 컬러가 적용된 모델의 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블랙 색상도 은근히 포스가 있군요. 이렇게 꾸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모델 배지랑 저 트림 배지가 너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튀는 이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램프의 구성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100이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BMW는 이렇게 디자인으로 안 해놓습니다. 실제 배기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배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BMW가 그 듀얼 배기 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장착을 해주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듀얼 백이긴 한데 한쪽 라인으로나 빼는, 그러니까 트림이 좀 나른 트림 그렇게 좀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튜닝도 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익스테리어 라인에서 배기 라인이 양쪽에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잡혀져 있으면 뒤쪽에서의 디자인 만족감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BMW가 이 배기구 라인은 앞으로도 끝까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5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60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X3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M 퍼포먼스 시승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X3 평범한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렇죠, 오랫동안 시승을 좀 많이 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조금 반가운 모델이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20D 모델
그동안 이 BMW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성의 모델 위주로의 느낌이 좀 강한데, 사실상 20D와 20i는 완벽한 스포츠성보다는 무난한 성능, 거기에다 약간의 컴포트한 느낌, 이렇게 이제 차량을 보시면 좀 만족감이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유니크한 색상 아니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최대 2달에서 맥스 3달 이 정도 수준으로 출고 기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거는 아니죠. 그리고 BMW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X3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가 다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입하시기 딱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X3 X드라이브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BMW 일반 모델 시승기를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동안 M 퍼포먼스 하느라고 상당히 피곤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들이 재미는 있는데 이게 장시간 운전을 하면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컴포트한 느낌으로 정말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촬영을 좀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 또 즐거운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